김장겸 지금 사장 있잖아요. MBC. 자기가 뭐 투사입니까? 아니,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무슨 비장한 어디 나서는 것처럼 앉아 있는 사람 같았고 대통령에게 나는 절대 사임하지 않겠다 하면서 예? 그럼 국민한테 대한 엄한 방자한 저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리 빨리 해야 돼요, 저기. 예, 방송을 완전 파괴한 분이 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어제 민주적 절차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말을 막 던지고 계신 거죠. 너무 심하시던데. 어제 제가 최승호 PD 이번에 공범자들 만든 그 PD 수첩의 최승호 PD하고 이제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온 기자 뽑았잖아요. 그 노조 출신 기자들 다 외곽으로 쳐내고 시온 기자 뽑았는데 자기의 경험을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86년도에 자기가 MBC 들어오는데 그때 전두환 시절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전두환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발언했대. 왜냐면 입사를 해야 되니까. 아, 최승호 PD가? 최승호 PD가. 저 나중에 만나면 놀려야지. 아니 근데 그러면서 지금 시용 기자들을 지금 입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입장이지만 정상화되면 정상적인 아주 극히 일부만 빼놓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분들도 노조에 가입하고 그분들도 정상적인 언론인으로서 생활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목포 MBC에서 지금 지역 방송 송출을 지금 중단했어요. 목포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지역 활동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국민의당 입장은요? 아니 저희도 대동소이하고요. 이제 저희 당에는 최명길 의원이 계시니까 네. 최명길 의원이 MBC 기자에다가 아마 유럽 지사장도 하셨고 정치부장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명길 의원 주도하에서 이제 저희들도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대체로 같은 입장들이에요. 같은 입장들이고 근데 실은 보면 이제 MBC, KBS 이런 상황들이 방송 지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뉴스라든지 어떤 정치 정보를 소비하는 게 국민들이 이제는 팟캐스트로 소비하지 MBC나 KBS 뉴스로 소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종편은 이제 한 50대 후반 60대 넘어가신 분들만 주 소비 매체 그다음에 이제 진보 쪽 팟캐스트 매체들이 거의 뉴스를 장악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이걸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장악하면 자기네들 세상이 되겠지 하지만 중국말로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다 대책을 개발해낸 거예요. 보면. 없어 팔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봉도사님 진짜 수고하셨어요. 왜요? 그 중심에 봉도사. 그러니까 아마 이 프로도 그랬었구나. 낙곰수. 이 프로도 지금 이 라디오 이 주파수로 듣는 이 순간에 청취자들보다 팟캐스트로 많아요. 소비하는 숫자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미 뉴스 소비 패턴이 돌아가면서 언론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MBC, KBS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전달의 어떤 의미나 가치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MBC, KBS 지금 정상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업무보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이제 공영방송의 어떤 그런 문제점에 많이 손상이 됐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 지수도 하락했고 이제 지난 9년 동안 그리고 이제 공영방송의 어떤 위상도 떨어지고 했었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김장겸 사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영방송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임기 관련해서 자기가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파업을 준비하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힘에 업어서 해야 되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현재는 당장 수단은 없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이제 물러날 방법은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아까 전에 그 피디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속기록 관련해서 이제 검찰 고발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일종의 블랙리스트죠. 이쪽 블랙리스트를 그 박문진 이사들하고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속기록 그 검찰 조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이제 근로감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인사 발령 조치도 엉망진창이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노동부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거를 또 이제 검찰 쪽에 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그래서 이제 그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사실은 좀 밟아가면서 이게 어떤 소위 말하는 압박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좀
사장 그 어떤 경영진 측이 좀 더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일 좋은 거는 사장이 뭐 그동안에 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물러나는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 영화 제목 나왔네요.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화 진짜 한 편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상황이. 파업 다음 지금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죠? 파업 예고 9월 초부터 지금 이번 주에 파업 찬반 투표 지금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9월 초에 파업 들어갈 겁니다. 예. 그리고 네, MBC만 들어가는 게 노동부에서 아니고. 검찰을 고발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곧 아마 아직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는 아직 안 한 걸로 제가 아는데. 아직 뭐 조사가 수사가 다 착수된 건 거의 아니니까. 지금 아마 거의 정리된 단계로 알고 있고 곧 아마 검찰로 보내질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사내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갖고 인지하든지 아니면 고발하든지 해갖고 뭐 배임 횡령 이런 거는 없을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저 기자께서 언급하셨던 변호사 변호사 비용 그 회사 돈을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예. 저희도 이번에 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거든요. 영화. 영화 얘기로 예.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봐야겠네요. 영화에 이제 출연하는 우리 거의 주인공급 예. 그 MBC 전현직 사장들이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셨어요. 자기가 주인공인데. 자기 주인공이 영화를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거의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주연 배우가. 예. 출연료는 안 주신다 그랬나요? 출연료 드려야죠. 예. 예. 그런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저희를 이제 했던 것은 이제 뭐 내용이 뭐 허위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적이다. 네, 자기네를 이제 인터뷰를 계속 시도를 했는데 자기네가 도망가거든요. 예. 도망가는 장면을 왜 내느냐.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안 도망가고 인터뷰를 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안 도망가고 이 인터뷰. 바로 그 말이 법원의 결정문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법원에서 공영방송 전현직 경영진은 공인으로서 당연히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답변하지 않고 피해하면서 그 장면을 영화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게 이제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법원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그 개개인들은 물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MBC라는 그 법인은 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왜, 그러니까 MBC는 빼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그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빼라. 근데 이제 끝까지 MBC가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고 결국은 이제 기각되는 판결이 나왔는데 MBC라는 법인이 있음으로써 MBC가 그 개개인들한테도 변호사 비용 같은 그런 이제 법률 비용을 대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MBC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개개인의 그 비용을 MBC 대준 거면 그건 또 다른 그 배임 혐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배임 횡령 혐의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있을 수 있죠. 뭐 그거 말고도 뭐 내부적으로 나오는 지금 뭐 이제 무너져가는 난파선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체제로 복원이 되면은 조사하고 해서 뭐 법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모든 피해를 개개인들한테 그런 나쁜 일을 했던 공범자들한테 재산상의 어떤 부분도 책임을 묻고 해서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지금 개봉 몇 개관에서 지금 상영되고 있나요? 지금 상영관이 한 200개 이상 지금 조금 늘어가지고 엄청 많네요, 그러면. 뭐 꽤 엄청 많은 건 아니죠. 엄청 많은 지금 많다고 이야기하려 그러면 1000개 이상 돼야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방송 나가고 그러게 되면 한 500개 정도로 늘을 것 같은데요? 뭐 의원님이 좀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더 늘었으면 아니, 왜냐면 지금 입소문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럼 영화사 입장에서는, 그냥 극장 입장에서는 지금 7인가 올라가 있어요, 박스 오피스도. 6인가 7이 올라가 있는데,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올라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럼 극장 입장에서도 좀 더 상영관을 확장하고 네. 좀 늘리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좀 예, 늘려주시면 좋죠. 불만이 댓글이 올라오는 거 봤더니 어디서 상영하는지 이게 걸리지가 않더라 도대체. 그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상영 시간대가 조금 안 좋은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CGV 같은 데서도 꽤 많이 열어서 잘 찾아보면 좋은 시간대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찾아서 하시면 아니 많이 열어놔야지 이게 무슨 그 시간대를 찾는 게 보물찾기도 아니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야 여기 이 시간 좋아 딱 봤더니 예, 예. 서울에서 찾았더니 한 2시쯤에 상영인데 전라도 광주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니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도 꽤 많습니다. 예. 200개면 정말 많이 예, 있는데 지금은 뭐 꽤 많습니다. 최소한 5, 600개쯤 정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사실 이제 이 KBS, MBC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잘 몰라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신 말씀이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극적 재미를 갖고 있으면서 공범자들이 그렇게 그대로 나오고 있다. 그렇죠. 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정말 단편적인 얘기고 예. 공범자들을 보시면 그 민낯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공범자들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김장겸 퇴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어쨌든, 예. 한국의 대공영방송사의 전현직 경영진들의 얼굴, 민낯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해서 역사적 흔적을 남겨놓으면 앞으로 공영방송을 갖고 어느 정치 권력이든 장난을 칠 수 없는 네. 그런 역사의 한 획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뜻도 있는 거죠, 사실. 예. 언제 보실 거예요? 못 본대잖아요. 볼 수 있습니다.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빨리 물어줘. 사실 친구인 고재열 기자가 제 표까지 사서 사실은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제가 못 갔거든요. 제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최 PD님한테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닙니다. 빨리 어제 시사회였는데. 예,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애 보느라고 못 봤어요. 못 갔어요. 그 단관에 조그만 데서 한 거. 그래서 하여간 빨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지상파 제어가 심사가 있거든요. 11월 달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방통위가 방송사의 부당해직 그 징계 문제를 제어가 심사의 조건으로 넣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예요. 그럼 또 한번 계기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겠지만은 조건부 재승인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시정명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또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또 그렇다고 경영진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수단은 되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이 파업과 동시에 좀 많은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아마 김장겸이나 현 지금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MBC를 없앴으면 없앴지 자기네가 물러나지는 않겠다라는 그 정도예요? 그런 아마 태세로 나올 겁니다. 예. 그들이 진짜 MBC에 대해 공영방송에 대해서 눈꽃만큼의 애정이나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기는 어렵죠. 자기 자신이 사실은 MBC 경쟁력을 다 지금처럼 만든 거잖아요. 그들이. 아니, 그 취재 잘하고 방송 잘하는 기자 PD들을 전부 다 비제작 부서로 보내고 아이스링크로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MBC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MBC 경쟁력이 지금처럼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곧 노조가 지금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파업으로 경쟁력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왜 또 파업을 하려고 하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을 지금 입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입장이지만 정상화되면 정상적인 아주 극히 일부만 빼놓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분들도 노조에 가입하고 그분들도 정상적인 언론인으로서 생활할 겁니다. 걱정하지 이제 마십시오. 목포 MBC에서 지금 지역 방송 송출을 지금 중단했어요. 목포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활동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국민의당 입장은요? 아니 뭐 저희도 대동소이하고요. 이제 저희 당에는 최명길 의원이 계시니까 최명길 의원이 MBC 기자에다가 아마 유럽 지사장도 하셨고 뭐 정치부장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명길 의원 주도하에서 이제 저희들도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대체로 같은 입장들이에요. 같은 입장들이고 근데 실은 보면 이제 MBC, KBS 이런 상황들이 방송 지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뉴스라든지 어떤 정치 정보를 소비하는 게 국민들이 이제는 팟캐스트로 소비하지 MBC나 KBS 뉴스로 소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종편은 이제
한 50대 후반 60대 넘어가신 분. 김장겸 지금 사장 있잖아요. MBC. 자기가 뭐 투사입니까? 아니,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무슨 비장한 어디 나서는 아니, 것처럼 통화에 앉아있는 사람 같았고. 대통령에게 나는 절대 사임하지 않겠다 하면서 예? 그건 국민한테 대한 오만 방자한 저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리 빨리 해야 돼요, 저기. 예, 방송을 완전 파괴한 분이 예. 어떻게 이게 그런 말을 하세요? 어제 민주적 절차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말을 막 던지고 계신 거죠. 너무 심하시던데. 어제 제가 최승호 PD 이번에 공범자들 만든 그 PD 수첩에 최승호 PD하고 이제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온 기자 뽑았잖아요. 그 노조 출신이에요. 노조 출신 기자들 다 외곽으로 쳐내고 시온 기자 뽑았는데 자기의 경험을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86년도에 자기가 MBC 들어오는데 그때 전두환 시절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전두환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발언했대. 왜냐면 입사를 해야 되니까. 아, 최승호 PD가? 최승호 PD가. 저 나중에 만나면 놀려야지. 아니 근데 그러면서 지금 시용 기자 행위가 있었다라고 노동부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거를 또 이제 검찰 쪽에 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해달라고 예. 검찰에. 그래서 이제 그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사실은 좀 밟아가면서 이게 어떤 소위 말하는 압박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좀 사장 어떤 경영진 측이 좀 더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장이 뭐 그동안에 좀 잘못했습니다로 물러나는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 영화 제목 나왔네요.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화 진짜 한 편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파업 다음 지금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죠? 파업 예고 9월 초부터 지금 아마 지금 이번 주에 파업 찬반 투표 지금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9월 초에 파업 들어갈 겁니다. 예. 그리고 MBC만 들어가는 게 노동부에서 아니고. 검찰에 고발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곧 아마 아직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는 아직 안 한 걸로 아직 아는데. 아직 뭐 조사가 수사가 다 착수된 건 거의 아니니까. 지금 아마 거의 정리된 단계로 알고 있고 곧 아마 검찰로 분들만 주 소비 매체.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쪽 팟캐스트 매체들이 거의 뉴스를 장악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이걸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장악하면 자기네들 세상이 되겠지 하지만 중국말로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다 대책을 개발해낸 거예요. 보면. 없어 팔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봉도사님 진짜 수고하셨어요. 왜요? 그 중심에 봉도사. 그러니까 아마 이 프로도 그랬었구나. 낙곰수. 이 프로도 지금 이 라디오 이 주파수로 듣는 이 순간에 청취자들보다 팟캐스트로 많아요. 소비하는 숫자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미 뉴스 소비 패턴이 돌아가면서 언론 지형이 바뀌었어요. 언론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MBC, KBS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전달의 어떤 의미나 가치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MBC, KBS 지금 정상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뭐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업무보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이제 공영방송의 어떤 그런 문제점에 많이 대해서 손상이 됐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 지수도 하락했고 이제 지난 9년 동안 그리고 이제 공영방송의 어떤 위상도 떨어지고 했었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김장겸 사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영방송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임기 관련해서 자기가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파업을 준비하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힘에 업어서 해야 되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현재는 당장 수단은 없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이제 물러날 방법은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아까 전에 피디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속기록 관련해서 이제 검찰 고발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일종의 블랙리스트죠. 이쪽 블랙리스트를 박문진 이사들하고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제 속기록 검찰 조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이제 근로감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인사 발령 조치도 엉망진창이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불법